연꽃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세보니까 8송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활짝 핀 것도 좋아하고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봉오리고 연꽃을 맛보는 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연밥? 그럼 요 속에 있는 걸 연자라고 하던가요? 연자, 연시, 연자. 연시죠. 도토리 같은 게 들었어요. 네. 목걸이 만들고. 그래서 옷이 받아서 목걸이. 하나, 둘, 세 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봉오리에서 살짝 펴지는 그 모습이에요. 저는 이게 잎사귀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 이게 벌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하나의 봉오리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죠? 봉오리. 이게 봉오리네. 봉오리요. 봉오리고 제가 아직 스케치는 안 했는데 좀 이따 이제 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공은 얘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와,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똑같이 그려봐야지. 이렇죠. 근데 그냥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 그림으로 조금 더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제는 조금 더 주제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화사하게. 그리고 얘네들은 쌍둥이처럼 이렇게 쌍둥이처럼 밑에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럼 얘를 살짝 옮겨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를 색감을 분홍빛도 있고 연두빛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프린트가 이제 집에서 해서 복사를 했지만 조금 어두워 보이죠. 근데 좀 더 화사하게 하는 것도 그림으로 바꾸는 과정이고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보이지도 않는 반사광을 해주는 것들 있죠. 이런 것도 그냥 다 독색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또 보실 거예요. 그림은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변환하는 과정을 이거 또 그냥 보고 했으면 그냥 똑같이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더 이쁘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선으로 짝짝짝 했던 부분이 어두워지면서 나중에 이제 색깔 변화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완전 짠 하고 꼭 수학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두 개가 똑같죠? 이럴 때도 맞아요. 하나, 두 개가 나란히 있고 비슷한 크기일 때 일부러 그림을 그릴 때는 하나는 조금 더 크거나 하나는 좀 작거나 조금씩 그 미묘한 차이들 때문에 달라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따가 이제 채색하면서 또 반복이 될 수는 있는데 스케치하기 전에 그걸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속에 있는 봉오리가 있죠? 얘가 녹색으로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녹색이죠. 이 속에 있는 거는 더 쑥 들어가는 효과를 내려면 색깔도 연두빛보다는 조금 더 익은 색깔을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림 안에서 알록달록도 중요한데 앞에 있고 중간에 있고 멀리 있는 거 요거까지 생각을 하시면 그림을 그릴 때 막 되게 할 거리가 많아지니까는 벅차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자꾸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커요. 크죠? 제가 그래도 크게도 했다가 어떨 땐 작게도 했다가 하는데 그 시간 내에 조금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작은 걸로 갖고 왔고요. 지금 얘는 0.5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쓰는 샤프펜이에요. 이거는 0.3이라고 조금 더 가늘어요. 이 종이의 중목이라서 이것도 곱기도 하는데 만약에 황목이면 거칠어요. 거칠 때는 0.3은 금방 부러져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두터운 게 좋은 거고 조금 더 섬세한 거 할 때는 얇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부터 그릴까? 앞에 있는 거 먼저 할까? 이런 거보다 그래도 주제가 되는 거를 먼저 그리고 외곽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종이라면 이제 설명을 더 막 자꾸 더 해드리는데 그냥 종이라면 쓱쓱쓱 그리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구도도 잡고 막 그 과정에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과정에서 스케치를 더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급 종이고 수채화 전용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선을 여러 번 긋지 않고 그리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줄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며시 밑에는 없어지죠. 스케치가 위에는 진하고 밑으로 갈수록 없어지면서 어때요? 미묘한 차이지만 얇아졌어요. 그 상황은 밑으로 갈수록 없어지면서 흐려지게 해줘야지 라는 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쭉 해서 깔끔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요거 보고 하시면 거기까지 다 그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먼저 스케치하는 시간을 드린 거는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다고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라면 항상 그래야 되는 줄 알 수가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냥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런데 그림으로 바꿨을 때 좀 더 화사하고 수채화 맛을 내기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정답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스케치는 어머 선생님 스케치 지우지도 않고 한 번에 하네. 많이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리고 눈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얘 이거보다 좀 통통해졌는데 그래도 돼요. 하다가 조금 모양이 바뀌어도 돼요. 왜냐? 얘는 인공물이 아니고 자연물이죠. 똑같이 해도 조금 안 되잖아. 똑같이 하고 싶지만 되지도 않는데 똑같이 하는. 그리고 이 줄기에 보면 항상 가운데 위치가 이렇게 해서 좀 틀어졌으니까 막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항상 줄기는 꽃 이렇게 덩어리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운데 있는 꽃이 옆으로 될 수 있고 이게 꺾어져야 돼요. 그죠?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 속에 있지만 더 앞에 있고 나한테 가까이 있는 걸 먼저 그려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뭐라고 했죠? 연바.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달랑달랑 있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붙여 있거나 이렇게 끝에가 달랑달랑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앞으로 있거나 뒤에 있거나 이게 보기에도 편하고 칠하기도 힘들어. 맞아요. 그 거리를 그림에서 내가 여기 표현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그림하고 나중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마음에 들게 그렸느냐, 그 다음에 내가 그림을 해놓고 기분이 좋으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예. 우리가 몸에 밴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고 쿵짝짝 규율에 규칙에 맞춰가고 싶은 그 심리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꾸 생각하시고 막 이래도 돼요 저래도 돼요 제가 항상 하는데 그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드시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죠?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쭉 꺾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얘하고 지금 세 번째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없어지는 느낌으로 너무 자세하지 않게 너는 세 번째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까지 강하게 하고 자세하게 하면은 뒤까지 신경 쓰다 보면 얘가 이제 묻혀갈 수가 있어요. 색깔이 강해도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얘한테 집중하는 만큼 얘한테 시간이 많이 가야 돼요. 뒤로 갈수록 생략이 되면서 좀 가볍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얘는 이제 조금 크죠. 크고 색감도 강하고 자 윗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보고 하다가 방향이 좀 바뀌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지우개를 많이 할수록 종이가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연필로 소묘를 할 때는 지우개도 하나의 도구가 돼요. 꼭 지우개로서의 역할보다는 지우면서 그림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채화하면서 스케치 과정에서는 수정할 때가 쓰는 경우가 많죠. 명암을 넣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니까 여기도 보세요. 지금은 이쪽은 하다 말았고 이쪽은 선을 걷어요. 그렇게 해서 그림에다가 사진과 똑같진 않지만 사진을 보고 그리는 작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봉우리가 예쁘죠? 우리가 딱 피기 직전이 참 소담스럽고 예뻐요. 이럴 때 그릴 때 내가 한 번에 그려봐야지 설렘을 갖고 하시면 좋죠. 자 그리고 봉우리가 있으면 끝에서 다시 또 말려져 있는 거가 있죠. 그 부분이 있고 얘가 또 동그랗게 예쁘게 있어요. 자 여기서 스케치를 제가 끝에서 힘을 주고 살며시 없애주고 살짝 해주고 다시 진하게 했다가 그림에다가 이런 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맛깔이라고 했어요. 맛깔 내기. 그림에 살짝씩의 표현을 하면서 그림에 맛깔 주기. 요건 이제 끝에가 좀 달라졌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이럴 때는 살짝 겹쳐지게 해주고 방향을 바꿔주고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고 싶으면 살짝씩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연꽃의 특징은 겹겹이 쌓여있는 잎사귀와 이 줄무늬예요. 줄무늬. 그죠? 이 줄무늬를 어떻게 할까? 맞아. 결. 우리가 제가 잘 쓰는 주로 하게 되는 그 물빠짐 효과를 주면 좋을까 생각도 들죠. 진하게 하는 방법, 흐리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같아도 봉우리가 있어요.
봉오리가 줄기만 있는 것보다는 봉오리가 하나 있으니까 속에 처리하기가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속에 있는 것들 지금 얘보다 얇게 했어요. 더 뒤에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상은 두껍죠? 근데 두껍게 그대로 그리면 신경이 쓰여 또. 그래서 앞에 있는 걸 강조하고 덩어리감을 표현을 하면서 뒤에 있는 애는 좀 얇게 하면 살며시 없어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스케치하기 전에 먼저 했어야 돼. 그래 제 일부러 지금 더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게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또 한번 벌어진 거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연꽃 봉오리예요. 얘도 살며시 하다가 살짝 흐려지게 하고, 자, 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얘는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봉오리니까 흐리게 해줄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구도도 봐가면서 나중에 아 사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채색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채색을 들어갈 때 또 걱정이 되거나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게 되는 부분이 배경이었죠. 네, 배경인데 지금 저도 고민이에요. 우선은 소개를 먼저 해보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얘는 자료가 그만큼 중요한데 검게 돼 있으니까 검게 돼 있을 이렇게 우리가 칠하게 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할 때 소개를 하면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굳이 안 해도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주제를 크게 그리고 먼저 스케치를 했어요. 근데 이럴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얘를 먼저 하면 색깔이 조금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맛배기로 옆에 있는 애들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 이 색깔 쓰면 괜찮겠다 했을 때 주제를 탁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밑에 연두빛이 색깔이 나왔네요. 어떻게 괜찮다고 했죠? 어차피 네, 맞아요. 자꾸 우리 스스로 일상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들인데 자꾸 괜찮다 하면서 그 색깔을 응용하면서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약간의 연두빛을 넣은 거고 색 변화도 되고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반사광처럼 표현한 것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빨강으로 할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빨강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빨강을 섞는 것보다 우리가 예쁘게 그리고 싶을 때는 하나를 가지고 물 조절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를 가지고 물 조절을 하는데 분홍 이게 없어도 괜찮아요, 선생님. 근데 분홍 어떻게 만들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빨강을 흐리기만 하면 분홍색 되는 것처럼 농도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물만 섞었어요. 하나 가지고 자 물을 가지고 자 칠하고 색감을 만들어서 쭉 눌렀어요. 오, 진짜. 지금 남았죠 종이가 이 빈틈이. 근데 그게 또 생각보다 자연스럽네. 그냥 그럴 때는 내비두셔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쫙 겹쳐도 괜찮아요. 자, 했어요. 근데 너무 걸러지는 게 아까 전에 괜찮은데 여기서 또 맞네? 그럼 얼른 칠해주는 거야. 얼른 칠해주면 아직 젖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효과가 나요. 자, 여기서 그 복숭아 같이 이쁘네요. 자, 여기서도 거칠은 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게 나을까 싶으면 얼른 물을 칠해주면 돼.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물을 조금 더 추가해서 그러면 이제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다른 색깔 섞이면 색깔이 맞을까 걱정이 되는데 똑같은 색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가 눌렀어요. 눌러서 쫙 하면서 내려가면서 모양을 잡아주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눌렀다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한 번 더 이제 물기가 빠졌으니까 끝에다가 진하게 누르고 다시 눌러서 쭉. 자, 이 정도 하니까 와 예쁘다. 그리고 붓끝으로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을 만들고 있어요. 붓끝에는 아까 칠했던 그 물감들이 있으니까 남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선이 강해지면 줄무늬가 심해지니까 그 조율을 적당히 하면서 그 다음 물을 칠했어요. 물을 뺐고 그 다음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탁 물이 뭉쳐져요. 이제 농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킬이 필요한 거고 능숙한 표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밑에서 올라가면서 살살살살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다가 밑에가 녹색깔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요럴 때 조금 더 젖어 있을 때 추가하기도 하고, 다른 거 안 건드리고 지금 계속 얘만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좀 빛이 있어서 밝네. 그러면 흰색으로 다시 조절하고, 우리 선생님들 종이도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안 말랐어요. 이렇게 종이는 보면 똑같은데 반짝반짝 조금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물기가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젖어 있는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살살살 하면서, 이때는 제가 꾹 누르진 않았죠? 속도를 냈어요. 마르기 전에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결이 있는 이렇게 꺾어져 있죠. 이 잎사귀가 덮어져 있으니까 그게 양쪽에 있다고 그래서 양쪽에 하면 어색해져요. 그래서 하나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할 거예요. 할 건데 조금만 이렇게 살짝씩만. 이게 설명을 안 드리면 그냥 양쪽에 딱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그 다음에 아까 한쪽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젖었을 때 가능한 것. 제가 좀 아까 이걸로만 했다가 옆에 있는 조금 진한 색을 섞었어요. 이 색이 없으시면 고동색이나 초록색을 살짝 섞으시면 돼요. 자, 요럴 때 끝에다가 또 하고, 조금 더 섬세하게 하고, 붓을 가까이 잡고 조금씩만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서 이따가 다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해주는 것들이에요. 자, 이럴 때도 살짝 해서 살짝 조금, 그 조금이 훅 하는 거하고 이제 달라지는데, 봉오리를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하다가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이게 더 섬세하고 끝이 더 뾰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물이 묻으면 뚝 떨어지니까 그거를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붓끝으로 그 사이, 이게 뭐냐면 하나의 볼륨감처럼 도톰하고,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조금을 해주면 그림이 조금 더 이쁘기도 하고 통통하기도 하고, 연꽃이 실제로 만지면 폭신폭신한 느낌도 나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디테일한 거를 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결을 조금 남겨주는데, 그 말러가면서 이제 안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자, 위쪽은 진한 거였으니까 다시 진한 걸로 해서 조금씩 엄청 이쁘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옆봉오리를 하겠습니다. 옆봉오리는 연두빛하고 이 붉은 계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고동색을 섞고 있네요. 고동빛, 갈색빛. 저도 여기가 막 겹쳐갖고 여러 가지 쓰다 보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이는지, 그래도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 섞이면서 조화로움이 있으면 색채 공부도 되고, 이런 색을 쓰면서 어우러지는구나도 알 수 있어요. 자, 녹색을 먼저 할 것이냐, 이 붉은 계열을 먼저 할 것이냐, 이 이중색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되게 헷갈린 거예요. 녹색깔이 있을 때 녹색 잎사귀에서 여러 가지 섞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적용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또 아까 하는 방법하고 좀 다르게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봉오리를 하는데 진하지 않은 봉오리로 했고, 녹색을 살짝 먼저 한 다음, 녹색이 아니라 고동빛을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조금 물을 뚝 떨어뜨리면 번짐이 되면서 이쁘기도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면서 제가 말리는 시간을 조금 둔 거고, 자, 녹색을 물감을 양을 조금 많이 했어요. 물을 많이 한 거 다음에는 똑같이 하면 그냥 번지기만 돼요. 그게 얼룩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거보다 그 위에다 할 때는 물감량이 많아야 된다. 자, 여기서 쫙 내릴 것 같죠?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밑에서 올라가야지 뾰족하게 되면서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도 중요해요. 방향. 그림의 어떤 순서를 잡을까? 지금 이중색을 만드는, 이거 풀도 이런 풀 있죠? 녹색과 붉은 계열이 되는 거. 여기서 뭉치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위에다가 어차피 진한 색을 한 번 더 찍을 거니까. 그래서 다시 위에다가는 진한 거. 지금 속도를 빨리 했어요. 빨리 하면서 힘을 준 거예요. 봉우리 끝은 꽃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진해요. 그래서 그때는 탄력 있게.
그 다음에 얘 이쪽하고 얘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색감도 넣은 거고, 그림 안에다가 또 변화를 주려고 물을 또 칠하고 있고, 여기서는 번짐을 일부러 주려고 했고. 이게 만약에 하다가 이렇게 삐죽 나왔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수정하듯이 더 채워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 휴지 막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 거야. 휴지도 되지도 않아. 예. 도망쳐. 자, 옆에서 지금 하면서 제가 볼록 나와가지고 다시 했죠? 수정을 하면서 더 통통해진 것 뿐이에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끝에다가 살짝 봉오리처럼 더 많이 해볼까? 이런 것들 이제 그림에다가 욕심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조금 모양이 벌어지면 얘가 더 조금 더 큰 애가 되는 거고, 이런 차이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봉오리가 예쁘게 되고 있는데, 네. 자, 물을 지금 칠하면서 결을 이룰 때, 실제는 없다 해도 조금씩 더 추가해서 고를 표현을 해주시면 그림이 화사해지기도 하고, 입체감도 나고, 그림에 정성이 들어가는 거는 또 그림이 또 달라 보이고, 이렇게 추가하면서 하나하나씩 집중해 보세요. 하나 하고 좀 이따가 마른 다음에 해야지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 완성하고 또 완성하고, 전체적으로 톤만 막 뭐 보라색 넣고 자주색 넣고 이런 거보다 좀 비슷한 거니까 그 톤만 잘 맞춰주시고, 하나 완성하고 하고 하나 완성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쏙 들어가 있는데 잎사귀 하나가 뭔가 색깔이 보이거든요. 이럴 때 그 연꽃 줄기 줄기. 네, 줄기 맞아, 그죠? 이렇게 줄기죠. 근데 그거를 녹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얘를 살릴 때는 꼭 녹색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진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사광처럼. 네, 그냥 얘는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도 한편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나머지 제가 완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